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러우전을 다루려고 했는데 이 중국의 대만 침공 유도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은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을 치도록 이렇게 유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미끼를 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경제 대혼란을 노리고 있다. 러시아는 유로클리어에 있는 유럽 자산 여기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모 아이젠하워죠. 진짜 맞았냐? 먼저 시진핑과 폰데어 라이언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입니다. 폰데어 라이언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 미국이 중국을 자극해서 대만을 침공하도록 유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미끼를 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진핑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진핑은 미국과 충돌하면 중국이 이룬 많은 것이 파괴되고 2049년까지 이 중국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미끼를 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중국 관리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군가가 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함정, 즉 대만 침공입니다. 미국이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중국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 이 워싱턴이 대만 독립 세력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미국은 이들 독립 세력에게 독립 선언을 함으로써 레드라인을 넘으면은 중국이 군사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CSIS는 미국의 네오콘의 앞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진핑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방어막을 치는 거죠. 시진핑이 정말로 이 미국이 대만을 놓고 이제 중국과 충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은 그는 일종의 이제 정보 공백 상태에 있다.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이런 발언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 유럽이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중국 편을 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르노 베르트랑 프랑스인입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입니다. 경제 전문가죠. 이 베르트랑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르노 베르트랑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폰데어 라이언과 그리고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중국을 속여서 대만을 침공하도록 미국이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은 미끼를 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이 베르트랑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믿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미국이 대만 주변에서 벌린 도발과 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위반해 온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바이든이 전쟁이 발발하면은 대만을 방어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이 유지했던 전략적 모호성, 이것을 완전히 내팽개친 거죠. 자, 이런 상황이면은 중국이 대만을 때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기대했던 겁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대만에서 전쟁을 원할까?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작전 방식을 중국에 적용하기를 원한다. 중국과 나머지 세계,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서구, 이들 사이의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거죠. 떼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서구 집단,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도 들어갑니다. 이들은 중국에 대해서 대규모 제재를 때리고, 그리고 중국의 외환 보유고, 상당 부분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유로클리어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압류, 동결한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과 경제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의 운명,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이 파괴되거나 아니면 중국에 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은 서구 전체 경제 블록에서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하나의 기지입니다. 만약 이 대만의 첨단 산업 기지가 파괴되면은 즉각적으로 이 즉시 반사 이익은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보게 됩니다. 대만이 하나 사라지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이 서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도 포함하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이 서구 세계를 떼어놓는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면은 다른 나라들과도 떼어놓는 거죠. 그런데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미국의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사례에서 보지만은 러시아는 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는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서 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경제의 대혼란입니다. 유럽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서 미국은 반사 이익을 받습니다. 물론 러시아 경제가 순항하고 있다고는 하나 유럽 전체로 봤을 때 특히 이 서유럽 경제는 악화되었습니다. 제조업이 이렇게 몰락하기 시작한 거죠.
서유럽에 있는 기업들, 자, 이들은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공장을 미국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한 2년 동안 이 서유럽 경제 제조업의 위기, 여기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도 팔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로화의 입지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반사이익을 그대로 이제 미국 US 달러가 가져간 거죠. 자, 이 서구 블락입니다. 서구 블락인데 유럽은 취약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미국은 일종의 세이프 헤븐이 되는 거죠. 이 자금,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시아다. 아시아 경제에서 대혼란을 일으킨다. 이때 미국은 유일한 이제 안정적인 장소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시아에 투자가 좀 줄게 됩니다. 일단 뭐 중국과 일본,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의 관계에 심각한 크랙이 가고 또 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대치합니다. 미국은 또 많은 무기를 일본과 한국에 팔게 되겠죠. 중국의 외환 보유고 미국에 있는 그 $1 트릴리언 조금 안 됩니다만 이런 것을 그냥 미국이 압류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러시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미국은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방송 중에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미국이 유일한 세이프 헤븐으로 남는다. 2차 대전. 미국은 2차 대전 직후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아시아도 파괴됐습니다. 중국 파괴, 일본 파괴, 그리고 유럽으로 가면은 소련도 파괴, 뭐 박살났죠. 폴란드,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다 박살이 났습니다. 미국만이 안전하게, 뭐 그리고 엄청난 제조업 베이스가 되는 거죠. 기지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 또 나중에 유럽 재건, 일본 재건을 위해서 또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또 여기서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미국이 세계를 완전히 뭐 지배하는 그런 국가로 그때 우뚝 섰습니다. 이때 추억을 잊지 못하는 거죠. 유럽은 지금 방식으로 내버려 두면은 서유럽은 계속 이렇게 약화됩니다. 그리고 유로화의 영향력, 이것은 오히려 쪼그라들었습니다. 기축통화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포션, 이것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랑 이 중국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훨씬 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중국과의 어떤 뭐 충돌, 이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거죠. 미국은 뭐 대만을 두고 중국과 전쟁을 한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미국이 직접적인 이제 중국과 군사적인 충돌을 한다,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륙군을 활용하겠죠. 자, 한국군이라든가 일본군, 필리핀, 타이완, 대만 이런 대륙군을 활용해서 중국을 약화시킬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찌르듯이 똑같은 패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시진핑은 그 미끼를 이제 물지 않았습니다. 대만에 있는 급진화된 몇몇 독립주의자들을 제외하고 대만인들 자신도 이 독립을 뭐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을 두고 중국과 충돌한다, 이것이 좀 불가능해지자 미국은 요즘 어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필리핀입니다. 자, 이 필리핀 좀 황당합니다. 이 봉봉 마르코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중국에 대해서 험악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그리고 스프레틀 군도에 계속 이렇게 이제 군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인 73%가 중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필리핀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폴에 따르면은 73%가 중국과 한판 붙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스프레틀 군도를 두고 중국 해군과 필리핀이 충돌하게 된다. 이때 당연히 필리핀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앞에 스프레틀 군도가 있죠. 그리고 중국의 군함들은 한참 멀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함은 바로 필리핀의 항구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해군을 오히려 이렇게 적지로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전쟁에 미국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언론은 중국을 제2의 러시아, 시진핑은 제2의 푸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공했다, 악마들, 이런 식으로 이제 악마화하는 거죠. 자, 이것은 미국이 여전히 정보 공간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나라다, 이런 자신감을 미국이, 그리고 이제 서유럽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우전이 터지고 난 뒤에 서구의 언론들 그리고 한국의 언론들 이들의 엄청난 거짓 선전전 이것이 싫어서 러시아 편을 들기 시작한 분들, 그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몇 분 계십니다. 미국이 어쨌든 정보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우스 차이나시 지금 뭐 필리핀 국민들 73%가 중국과 한판할 이제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럽니다. 분명히 스프레틀 군도 근처에서 중국과 붙으면은 자 중국이 원정군으로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 항구를 이용하면서 오히려 방어군으로서 중국군 해군을 타격할 수 있죠. 한 해볼 만한 게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이 미국이 던진 미끼를 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미국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이 침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터넷상에는 유명한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앵글로색슨 미국과 영국입니다. 이들의 스위트토크 달콤한 말입니다. 유혹의 말이죠. 이것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대만을 꼬시든 또 누구를 꼬시든 간에 자 계속 꼬시고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만에 상당히 심각한 무기를 집어준다든가 대만으로 하여금 도발을 하게 한다든가 배후에서 계속 미국은 조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진핑이 미끼를 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미국이 나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글로색슨과 미국은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노하우는 거의 뭐 천재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과연 시진핑이 미국이 집요하게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중국이 군사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 없도록 미국은 만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암체워로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미국이 실제로 이 중국으로 하여금 이제 군사행동 침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몰아넣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다르다는 거죠. 자, 2022년 2월로 돌아가겠습니다. 12만의 정예 병력을 바로 이 도네츠크부터 이 요새화된 지역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무장하고 막강한 화력으로 이렇게 돈바스를 침공할 준비를 우크라이나군은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침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러시아는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한 겁니다. 만약 침공하지 않으면은 도네스크, 루안스크가 박살이 나고 거기 있는 분리주의자들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방관한다면 러시아의 민심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전략적인 딜레마에 빠졌죠. 결국 미국이 성공한 겁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유인하고 그리고 이것을 구실로 러시아의 외환 보유금을 빼앗고 그리고 온갖 경제 제재를 해렸죠. 그러나 경제 제재를 이용한 압박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러시아는 이제 중요한 전략적인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헤르손과 이 자포로치아 지역입니다. 마리우폴 이쪽을 내야했습니다. 아조프 해죠. 자, 그러자 이제 미국은 계속 이제 무기를 집어넣으면서 전쟁을 이렇게 이제 질질 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약화시켜보자. 이건 역시 현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러우전과 대만전을 이렇게 이제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는가? 러우전은 일단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물론 뭐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흘러간다. 이때는 러시아가 해체되고 러시아의 자원을 약탈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핵무기를 뭐 없애버리고 그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뭐 몇 %도 되지 않죠. 러시아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서유럽이나 미국 역시 이것을 알 겁니다. 그러나 일단 유럽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력을 어느 정도 약화시킨다. 뭐 이런 목표만 달성해도 미국은 해피하다는 거죠. 자,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대만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방어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 이때 노리는 것은 유럽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시아 경제 대혼란 그리고 중국 경제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국가들로부터 중국을 떼어넣는 거죠. 자, 이 중국의 무역, 교역 이런 것이 커지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겁니다. 첨단 기술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축통화로서 이 미국 달러 패권 이 지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약점들이 부각되면은 미국이 달러 패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전쟁 기획서죠.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자, 여기서도 미국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음흉한 자들입니다. 뭐 여기서 전쟁을 해야 된다, 저기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safe haven, 어떤 뭐 전쟁이라든가 쿠데타,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부터 해방된 아주 안전한 공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 이 안전하게 만든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안전하면 별 의미가 없죠. 다른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유럽에서의 전쟁, 그리고 아시아에서 전쟁. 미국의 연준 총재는 달러의 전망, 이것이 조금 어둡다는 것을 이미 인식을 했습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 정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 보유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잠식한 국가는 유로화입니다. 그런데 유로화가 많이 잠식했다가 유로는 상당 부분 포션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미국 달러로 흘러왔습니다. 유럽을 약화시키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어떤 사태가 터지게 되면은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축통화국에 도전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또 그리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제 이 전주들은 미국으로 자금을 옮기게 되는 거죠. 자, 이 미국 달러, 자, 미국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아시아와 유럽의 어떤 경제적인 대혼란을 야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대혼란의 뭐 가장 좋은 이 뭐 떡밥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은 역시 전쟁입니다. 미국 달러는 글로벌 통화로서 경쟁국보다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죠. 자, 유로가 많이 장악해 있다가 최근에 상당 부분 포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시아에서 큰 전쟁이 터진다. 이때 미국만이 안전한 이제 대륙으로 남기 때문에 다시 전 세계로부터 자금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지난번도 한 두 달 전에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유로클리어 예탁공사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이 유로클리어 안에 있는 러시아 자산을 일방적으로 몰수한다. 그냥 이제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겁니다. 강탈이죠, 강탈.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로클리어의 존재 자체에 그냥 심각한 타격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엄청난 경제적인 혼란이 야기됩니다. 이런 사실을 미국도 잘 알고 있죠. 자, 이 미국의 딥스의 머리통에 해당합니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입니다. CFR에서는 몇 개월 전에 이미 자, 러시아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 만기에 도래한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현금은 자동적으로 어떤 이제 예금 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자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야, 이 이자를 전용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이 안을 G7 국가들은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제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제 이것을 다시 받아서 이런 아이디어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세계를 상대로 이제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에 대한 노골적인 압류. 유럽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로 클리어 자체가 붕괴하는 겁니다. 이 고정준비금 대부분이 유럽 관리인에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다. 유럽의 의사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러시아의 고정 포트폴리오에 있는 채권, 이것이 만기가 되면은 어떤 예금 통장으로 들어오겠죠. 아직 러시아가 지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쓰자. 이런 안을 자신들이 제출해 놓을 것도 G7이 합의를 보니까 야,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해. 큰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금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으로 남아있지만, 이자 수입은 유럽 관리인에게 전달되고, 유럽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과세 권한이 있는 거죠. 여기서 징벌적 세금을 가자는 겁니다. 미친 소리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 영국과 러시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러시아 은행에 보관된 영국 자산, 영국 은행에 보관된 러시아 자산, 지난 400년 동안 이것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서구의 비즈니스의 골든 룰입니다. 이런 뱅킹 시스템의 골든 룰 때문에 서구가 이제 지난 수세기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CFR은 법적인 문제는 미미하다. 이런 식의 황당한 궤변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계속 만기가 도래하면은 예금 통장에 이 만기가 도래된 채권들 현금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게 들어옵니다. 이자 수입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거고 그 이자 수입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애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로클리어는 전 세계 어떤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탁하는 곳입니다. 예탁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자산, 금융자산은 내가 철저하게 지켜주겠다. 하늘이 두 쪽에 나도 당신들의 자산, 그것은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게 예탁공사의, 공사는 아닙니다만 예탁회사의 의무죠. 자, 유로클리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 방송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는데, 자,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유럽의 자산을 빼앗는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바이와 홍콩으로 일단 갑니다. 거기에 유로클리어 뱅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의 자산, 여기에 대해서 리엔을 일종의 이제 청구권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로클리어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비가 붙을 겁니다. 누가 결국은 판결을 내리는가? 유로클리어 뱅크가 있는 그 국가의 상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홍콩입니다. 홍콩 유로클리어가 있죠. 홍콩 상법에 의해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유럽에서 러시아 자산을 빼앗아 간 겁니다. 어떤 계좌에 있는 원금이 있고 거기에 이자 수입이 발생하면 그 이자 수입도 그 사람의 겁니다. 자, 이것을 유럽이 뺏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홍콩 당국이 판결을 내리고 유로클리어 뱅크 안에 있는 유럽 국가의 자산, 그 중에 일부분은 이렇게 이제 압류가 되게 됩니다. 러시아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금융 상품들 보면 이 데리바티브 파생 상품으로 또 그물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담보물로서의 효력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죠.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 시스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G7이 러시아의 이자 수입을 빼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주겠다. 이것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단 자산을 뺏어서 준다. 이것은 미국이 계속 요구를 했지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거죠. 이자 수입도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유럽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프리드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과 러시아가 손을 잡으면은 미국에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했었죠. 독일과 러시아를 떼어내기 위해서 노르트 스트림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이 유럽에는 4배나 비싼 가격에 LNG를 팔아먹고 어쨌든 미국은 로전을 통해서 단기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아시아도 그렇게 될까? 그리고 한국에서 사실은 가장 걱정이죠.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중국 놈들 우리가 나서서 해야 돼. 우리가 나서서 필리핀을 보호해야 돼. 우리가 나서서 대만을 보호해야 돼. 그리고 한국 국군이 가가지고 그냥 중공군들과 싸우고 죽고 이런 한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젠하워 항모입니다. 아이젠하워가 며칠 전에 한 방 맞았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셨죠? 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시각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아이젠하워의 전체 모습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화면들이 나오면서 이상한 논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논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자, 갑자기 미국의 이제 언론인들이 가서 지금 후티 사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후티를 과소평가했다.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후티를 과소평가했다. 우리가 지금 후티를 상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함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티 정말 이제 상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효과적으로 후티를 저지하고 있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암체 워로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체 워로드는 합참인데 센트콤, 특히 센트럴 커맨드 센터죠. 중동 지역, 이 중동전에서 센트콤에서 일을 하면서 좀 못 볼 것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멸을 느껴서 결국 나중에 나와서 변호사 시험 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암체 워로드가 이런 걸 썼습니다. 아이젠하워가 한 2주 전에 한 방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졌죠. 그다음부터 미국 언론들, 미국 군인들의 이야기, 이 톤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2주 전 루머 이후 이 함장들의 논조가 확 달라졌습니다. 후티 공격 정말 대처하기 어렵다. 갑자기 여기서 뭐가 쫙 날라오고 저기서 뭐가 날라오고
과거에 이런 형태의 공격은 뭐 미국은 상상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처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티 공격을 퇴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각한 일이 발생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젠하워는 계속 뭐 이탈리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은 공개되고 있지 않고 아이젠하워의 승무원들은 본국이랑 이렇게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평상시 작전할 때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본국의 가족들이랑 화상 통화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일체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주얼하게 아이젠하워가 어떤 상태인가 이건 역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추측에는 뭐 한두 발 맞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거 맞아가지고 뭐 아이젠하워가 심각한 데미지를 입고 그렇진 않죠. 그러나 자 이런 형태의 공격을 또 막게 된다.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이제 이 항공모함 위에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와서 터진다. 폭탄도 함께 터진다. 끔찍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결국 이런 위험성을 깨닫고 아이젠하워는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이제 이 작전 수행 방식들, 항공모함을 근접시켜서 겁을 주는 것, 이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이 후티의 공격 이것이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